안녕하세요. 제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지원단 단장 정명혜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만화와 영화를 무척 좋아했었습니다. 특히 만화를 너무 좋아해서 학교 가는 것을 잊어버려서 집과 학교에서 저를 찾느라고 야단 법석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요, 마이너 리포트나 아이언맨과 같은 SF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지금도 눈을 감으면 몇몇 영화의 장면이 눈앞에 서운합니다. 특히 고글 같은 것을 쓰고 허공에 있는 자판 같은 거를 두들기는 그런 모습이 눈앞에도 지금 있는데요. 그 고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3D 투명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리고 그때 허공에다가 두들겼던 자판이 바로 촉각 센서를 이용한 자판입니다. 고글이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죠. VR을 구현하는 안경이었다면 촉각 센서는 바로 손가락의 움직임만 가지고 전도도의 차이로 인한 그런 센서를 이용한 것이 바로 촉각 센서의 하나입니다. 혹시 아이언맨이 입었던 빨간 슈트 생각나시나요? 그 슈트가 바로 아이언맨이 날개도 해주었고요. 또 자기 몸무게의 몇백 배가 되는 그런 무거운 물건까지도 천리 밖으로 내던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다 준 게 바로 그 슈트였어요. 이 슈트가 바로 나노 기술 중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한 일종인 것입니다. 영화나 만화 속에서 꿈꾸던 것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나노 기술이 필요했다면 거꾸로 나노 기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눈앞에 보는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의 정보가 눈앞에 어리는 것을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상상, 그리고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현실이 눈앞에 보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상상, 그리고 아이언맨의 슈트가 무슨 역할을 할까 하는 상상, 그 상상이 바로 앞으로 이끌어갈 그런 힘이 되는 것이죠. 만약 이런 상상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스마트 글라스나 근력 증강 로봇 같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상상력이 바로 미래를 이끄는 단초 그리고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구석에 앉아서 상상하기를 좋아하고 공상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앞으로는 야단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바로 이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과학자이기 때문입니다. 요사이 굉장히 이곳저곳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4차 산업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인공지능이요. 네, 조금 막연하지요. 그리고 하다못해 약간 겁도 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두려움만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는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작년에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바둑기사인 이세돌이 인공지능인 알파고에 졌을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앞으로의 세계는 아마도 인공지능이 세계를 지배해서 사람이 인공지능에 지배되는 그런 날이 오나 보다 하는 겁을 먹게 되셨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핵심 기술이 더 있는데 무엇과 무엇일까요? 센서와 빅데이터라는 말 들으셨죠?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그럼 센서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실 거예요. 근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센서는 이미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문만 열고 나가셔서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이는 CCTV나 아니면 자동차 안에 요즘 블랙박스가 다 있는데 그게 바로 보는 센서의 일종인 것입니다. 이런 센서에서 나오는 사진, 아주 많은 양의 사진이 바로 빅데이터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방에 깔려있는 센서를 이용해서 그것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유용한 그런 정보만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벌써 다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모르는 길을 내비게이션에다가 물어서 내비게이터에다가 알려달라 하는 얘기가 굉장히 생소하게 들렸었어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휴대폰에 있는 티맵이나 네이버 드라이버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사방에 흩어져 있는 CCTV에서의 그 교통 상황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고 그 정보를 분석해서 안 막히는 길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머지않은 시대에는 아마도 남들한테 안 가르쳐 준 길, 나만을 위한 길을 가르쳐 줘서 좀 더 빠르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똑똑한 그런 지능형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CCTV나 센서로부터 나온 데이터들을 빨리 그리고 손쉽게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만 정보를 꺼내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굉장히 똑똑한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고성능이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에너지를 적게 먹어야 되겠죠. 요즘 핸드폰 가지고 다니시죠? 하루에도 저희가 핸드폰을 많이 쓰다 보면 충전기 문제로 배터리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특히 이런 똑똑한 컴퓨터를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컴퓨터는 더더욱이나 작고 초절전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바로 작고라고 얘기했죠. 작고 얇고 그리고 초절전형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그렇게 만들려면 나노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4차 산업혁명은 나노 기술이 이루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또 거꾸로 얘기하면 4차 산업혁명은 나노 기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차 산업혁명 때에는 손 대신에 기계로 어떤 물건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 이때는 기계에 힘을 들여서 대량 생산이 가능했지요. 얼마 전까지 저희가 이루었던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는 모든 세상이 인터넷으로 가능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지능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까지 산업이 오프라인에 있었던 것이 온라인, 인터넷상으로 다 이렇게 이동되는 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는 세상에 무엇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제가 앞서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초고속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이 센서가 연결되고 즉 사물 인터넷 IoT로 연결이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모아지는 빅데이터를 에서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정보를 끄집어내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고 이런 사회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SF 속에서만 상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것들이 바로 현실에서 이루어진 사회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사회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사회에서는 직접적으로 기계 없이도 커다란 실험이나 돈이 많이 드는 실험 같은 것들을 가상현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피지컬 CPS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비행기나 로켓을 띄우기 전에 그리고 분자와 원자가 반응을 하기 전에 이런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이용해서 미리 구현해보고 그렇다면 그 구현을 통해 그 성능이나 또 기능 같은 것을 미리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졌을 때 바뀌는 세상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할 필요가 앞으로는 없어진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구현된다고 하면 그것은 나노 기술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나노 기술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다면 계속 쓰이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아이언맨이 입었던 슈트, 그러니까 웨어러블 디바이스 분야입니다. 현재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사람이 보고 그리고 만지고 또 냄새를 맡는 그런 모양으로 사람을 모방한다 그럴까요? 모방하는 방향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미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글라스 같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었지만 슈트나 또 사람의 피부를 닮은 그런 인공 피부, 또 사람의 눈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 눈, 또 귀 속에 들어가는 이너 보청기 등 다양한 형태나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나노 오늘 얘기하는 날이죠.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
바로 나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것이 탄소 나노 튜브의 사이즈입니다. 탄소 나노 튜브는 그 사이즈에 비해서 그 강도는 강철의 10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탄소 나노 튜브를 이용하면 바로 아이언맨의 슈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눈에는 색깔을 자각하는 세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세포가 바로 나노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나노 기술을 이용한다면 바로 이런 그 세포를 만들 수 있고 인공 눈까지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공 피부도 마찬가지로 얇은 필름만에다가 산소 나노 튜브나 나노 와이어 등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촉감이나 온도, 센서, 뭐 이런 습도 같은 외부 자극에 대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그래서 정기적 자극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세포가 하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는 거지요. 바로 나노 기술을 이용하면 그런 기술이 구현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의 일부는 아직 발달되고 있고 연구 단계에 있지만 아마도 몇 년 안에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쓰고 이렇게 착용을 할 수 있는 액세서리 형태에서 입는 형태의 의류 일체형으로, 그리고 피부와 같은 이렇게 부착형으로 만들어져 더 앞으로 나가서는 인체에 들어가는 인체 이식형으로 발전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미래 학자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스스로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물건의 형태가 만들어졌다 없어지는 그런 형태로 발전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언맨의 슈트에서 600만 불의 사나이의 다리와 같이 변하고, 그것이 다시 보셨나요? 터미네이터의 기억 형상 옷같이 이렇게 허물같이 이렇게 싹 올라오는 피부, 그런 형태로 찢어져도 다시 복원이 되는 디바이스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미루어 짐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세계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2016년 현재 6억 7천만 달러에서 2033년에는 2,500달러로 300배 가량 이상 굉장히 많이 증폭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화와 영화를 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던 제가 고분자 공학자가 되고 지금은 대통령께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자문을 하는 기관의 단장으로 일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화나 영화를 통해 상상하던 것들이 바로 현실로 이루어지고 그 현실이 바로 저희 옆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또 엮어가게 되는지 하는 상관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상상을 하고 계십니까? 상상하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시지도 말고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상력은 아마도 원동력이 돼서 나노 기술을 만들게 되며 또 4차 산업을 이루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